전항이 가장 작은 비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전항, 앞에가 전항이죠. 후항이 뒤에 거고, 전항이 가장 작은 거니까 니은이 답이 됩니다. 비율이 42대 14와 같은 것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42대 14니까 얘를 약분해야겠죠. 기본적으로 2로 되니까 2는 4, 2는 2, 2, 7에 14. 그럼 7로도 되죠. 7, 3, 21, 7, 7. 3대 1의 비가 되죠. 그쵸? 그럼 3대 1의 비하고 같은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쵸? 168대 56 하면 3대 1이 돼야 되니까 56에다 곱하기 3 하면 168이 되면 되죠. 6, 3, 18, 3, 5, 15 그러면 168 맞죠. 그쵸? 얘도 약분하면 3대 1의 비니까 맞는 거죠. 자, 56대 168 이쪽이 크죠. 그래서 3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대 1 맞고요. 1대 3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동그라미 친 거 두 개가 답이 됩니다. 3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가 2대 3과 비율이 같은 평행사변형의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2대 3 밑변과 높이에요. 그러면 9대 6이죠. 그러면 약분을 하면 3, 3, 9, 3, 2, 6 해서 3대 2가 되죠. 그쵸? 얘는 6대 9니까 약분을 하면 3, 2, 6, 3, 3, 9 2대 3이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은 나가 됩니다. 4번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약분을 하라는 거죠. 약분을 양쪽에 뭘 곱하든 맘대로 곱하든 나누든 할 수가 있죠. 31대 2.7입니다. 그러면 뭐 양쪽에 10을 곱하면 되죠. 양쪽에 10을 곱하면 310대 227이죠. 3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27. 약분이 안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자연수의 비니까 310대 27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13분의 11 대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쪽에 13을 곱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없애져서 11대 8일은 8, 3, 8에 24, 104가 됩니다. 그러면은 11대 104가 답이죠. 답이 이렇게 됩니다. 5번 길이가 다른 두 색 테이프가 있습니다. 긴 색 테이프와 짧은 색 테이프의 길이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겁니다. 긴 색 테이프의 길이 단위가 다 같죠. 센티미터. 긴 색 테이프의 길이와 짧은 색 테이프의 길이의 비. 자, 그럼 양쪽에 7을 곱하면 6, 7에 42. 이쪽은 5가 되고 42대 5죠. 그쵸? 그래서 5번 답은 42대 5가 됩니다. 자, 5번은 42대 5가 답이 됩니다. 6번 지혜와 태수는 주수 4리터를 남김없이 나누어 가지라 합니다. 4리터를 남김없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거죠. 태수가 지혜보다 1.2리터 더 많이 가진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태수하고 지혜보다 1.2리터 더 많이 가질 때 그러면은 이 문제는 태수하고 지혜가 있는데 태수가 1.2리터를 더 많이 가지니까 4에서 1.2리터를 빼면 그 남은 거를 태수하고 지혜가 반으로 나누어 가지면 태수가 지혜보다 1.2리터 더 많이 갖게 되겠죠. 이거를 빼면은 8 떨어지고 하나 줬으니까 3이 돼서 2.8입니다. 그럼 태수가 1.2리터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이 1.2리터를 제외하고 남은 게 2.8이니까 얘를 반씩 나눠 가지면 되죠. 그럼 1.4, 1.4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태수는 총 2.6이 돼야 되고 지혜는 1.4 그대로죠. 그쵸? 서로 차이가 1.2가 나오게 되죠. 그쵸? 서로 차이 빼보면 2.6에서 1.4 빼면 1.2가 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지혜하고 태수는 1.4, 2.6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거를 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되니까 양쪽에 10을 곱하면 14대 26이죠. 약분이 되니까 2로 하면 2, 7에 14,
13, 7대 13의 B로 D하고 태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7번. 네모 안에 괄호 안에 B를 넣었을 때 비례식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비례식이라면 12대 7과 같은 비를 가져야 되고, 그쵸? 내항, 외항, 곱도 같다. 뭐 이런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답을 고르면 되겠죠. 12대 7인데 7대 10이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14대 24. 약분해서 12대 7이 되면 되죠. 그쵸? 근데 12대 7이니까 이쪽이 전항이 더 커야 돼요. 그쵸? 그래야 약분했을 때 12대 7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요. 얘는 일단은 앞쪽이 크니까 가능하죠. 약분을 하면은 3으로 하면 3, 1, 3, 3, 2, 5, 3, 7, 22, 12, 7 맞죠. 그쵸?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은 앞쪽이 더 작죠.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고, 얘는 5번은 앞쪽이 크니까 일단 가능하죠. 2로 하면 1은 2, 2는 4, 2, 7에 14, 12대 7. 그래서 5번도 가능합니다. 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3대 7과 6대 14, 이걸 비례식이라고 하죠. 맞는 비례식인지 틀린 비례식인지는, 그거는, 일단,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3, 1은 3, 3, 4, 12, 42죠. 그쵸? 6, 7에 42 같죠. 그쵸? 그러니까 맞는 비례식이고. 자, 4대 5에서 4를 전항, 5를 후항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3대 5는 9대 15에서 전항은 3, 5이고, 후항은 55. 틀린 얘기죠. 그쵸? 전항은 3, 9죠. 그쵸? 3, 9고 후항은 5하고 12호가 되죠. 그쵸? 전항, 후항,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린 겁니다. 2대 3은 6대 9다. 그래서 2와 9를 외항, 3과 6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2대 9는 4대 18에서 내항이면서 전항인 거. 자, 요렇게 얘가 내항이죠. 그쵸? 내항이면서 전항인 건 4죠. 그쵸? 전항, 후항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쵸? 8번의 답은 3입니다. 자, 9번. 조건에 맞게 비례식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보세요. 비율은 4분의 3이니까 B는 얘를 여기 눕히면 되죠. 그쵸? 3대 4의 B가 됩니다. 자, 내항의 곱은 120입니다. 그쵸? 내항의 곱이 120이래요. 3대 4니까 3대 4를 이렇게 붙여주죠. 내항의 곱은 이렇게 적어. 이게 120 되려면, 여기에 올 것은, 120을 15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 안 되니까, 7 정도 해볼까? 7, 7, 7, 35. 만약에 7 정도 하면, 15 곱하기 7 하면은, 7, 5, 35, 7은 7은 105니까, 여기다 15도 더하면, 120이 되네요. 그럼 8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8이면 8, 5, 8이 40, 120. 자, 여기는 8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4 곱하기 몇 하면 8이 돼요? 곱하기 2 하면 8 되니까, 여기는 3 곱하기 2, 그쵸? 6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도 이거를 지우고 해볼게요. 15도 3 곱하기 5 하면 15가 되죠. 그러면은 4 곱하기 5 하면은 여기 20이 되면 이렇게 답이 됩니다. 풀이 과정은 적당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0번. 네모안에 알맞는 소수를 써 넣으시오. 자, 양쪽에 뭐든지 곱하고 나누고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0.6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할지. 일단 10으로 양쪽을 나누면 10분의 1을 양쪽으로 곱하면 얘는 0.14가 될 테고 얘는 호항은 0.3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0.6은 2배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호항은 0.6이 되겠죠. 그쵸? 0.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0.14면 0.28이 되겠죠. 그래서 네모안은 0.28이 됩니다. 11번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이 400일 때 내항의 곱이 400이에요. 내항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기억을 알려면 400을 5로 나눠보면 되죠. 그쵸? 400을 5로 나누면 5, 8에 40 해서 80이 되죠. 그럼 기억은 80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도 외항도 곱이 같아야 되니까 80이 돼야겠죠. 그쵸? 그럼 니은은 400을
똑같이 400이니까요. 16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16으로 나누면 여기 떨어지나요? 여기 16 하면 2 하면 3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8이 떨어지죠. 그렇죠? 80이니까 5 해볼까요? 그럼 5 1은 5개 당시 80 돼서 나눠 떨어지죠. 자, 그래서 25가 이렇게 기역 80, 니은 25가 답이 됩니다. 자, 12번. 가와 나의 곱이 100보다 큰 3의 배수일 때. 자, 가와 나의 곱이 100보다 크대요. 어차피 가와 나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죠. 그쵸? 외항의 곱은. 그래서 가와 나의 곱은 네모 곱하기 13과 어차피 같으니까 얘가 100보다 크고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로 돼야 되니까 네모 안은 네모를 여기 좀 크게 해서 나타내면 네모 안에는 3의 배수이니까 3이 있어야 돼요. 3 곱하기 어떤 수를 가져야 돼요. 세모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10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세모를 빼고 곱하면은 곱하기는 이게 좌우 바꿀 수가 있죠. 3이라는 3, 39죠. 그쵸? 곱해서 100보다 커지려면 한 3 정도 하면 될까요? 2 하면은 안 되죠. 그쵸? 2 하면은 3, 2, 6 28에서 안 되고 3 정도 하면은 39 곱하기 3 하면 3, 9, 27 3, 3, 9 해가지고 117이 되네요. 그쵸? 100보다 크니까 맞죠. 그쵸? 자, 그러면은 세모는 3이 돼야 되네요. 그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네모예요. 네모는 우리가 세모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모는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검증을 하면 되겠죠. 검증을 9 곱하기 13 하면 117이 돼서 100보다 큰 수가 되면서 이 9가 3의 배수니까 117은 3의 배수가 되죠. 그렇죠? 100보다 크면서 117은 100보다 크면서 그렇죠? 크고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117을 더 궁금하면 3으로 나눠봐도 되겠죠. 그렇죠? 3의 배수가 되는지. 자, 아까 답을 확인다 못해서 답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9번도 6파 20. 다 맞았습니다. 자, 13번. 도넛가루와 밀가루를 9대5로 섞어서 9대5로 섞는데요. 도넛을 만들려고 합니다. 밀가루 150g을 넣으면 도넛가루는 몇 g을 넣어야 하는지. 도넛가루하고 밀가루하고 9대5로 섞어야 된대요. 그쵸? 근데 또 이쪽은 도넛하고 밀가루 이렇게 나와야 되죠. 비례식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밀가루가 150g이니까 도넛은 몇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30 곱하면 150이 되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30을 해야 되니까 3, 9, 27, 270이 되겠네요. 그쵸? 270g이 답이 됩니다. 자, 일정한 빠르기로 5분에 1.3km를, 자, 5분에 1.3km, 1.3km죠. 그쵸? 그럼 몇 분이면 비례식은 몇 분에 몇 킬로미터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26km면 몇 분 거리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내항, 외항의 곱은 같다. 이거에서 네모랑 연결된 것만 나누기가 되면 돼요. 그쵸? 네모는 나머지는 곱하고 네모랑 연결된 것만 나누기로 하면 답이 바로 나오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다양하게 풀 수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30이 되죠. 그쵸? 얘는 1.3으로 나누는 거죠. 그쵸? 1.3이면 10분의 13이니까 얘를 10분의 13으로 생각을 하면 10분의 13이니까 곱하기를 하면 뒤집어지죠. 13분의 10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두 개가 약분돼 없어지네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이, 자, 즉 100분이 답이 됩니다. 시간으로 뭐 말하라고 하면 1시간 40분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15번.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와 나가 있어요. 그렇죠? 가의 톱니수는 톱니수가, 자, 톱니수의 비는 회전비하고 반대다.
앞에서 설명을 했죠.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톱니가 100개고 여기 50개짜리가 있어요. 50개짜리가 작죠. 그러면은 톱니 B는 2대 1이 됩니다. 톱니 B가 2대 1이지만 얘가 A, B가 있을 때 A가 한 바퀴 돌 때 B는 두 바퀴 돌죠. 그쵸? 그러니까 회전 B는 1대 2로 1대 2로 회전 B는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비는 일단 톱니소의 비를 약분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럼 8방, 8, 8, 64, 6, 8에 48, 다시 2로 하면 2, 4, 8, 2, 3, 6, 4대 3의 비죠. 약분하니까. 가가 24바퀴 도는 거 나는 몇 바퀴 도니까 회전비는 반대라고 했죠. 얘는 톱니비고 회전비는 3대 4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반대가 돼요. 그럼 여기랑 엮으면 되죠. 그쵸? 가가 지금 이제 가대 나니까 가가 24바퀴 도는 동안 나는 얼마냐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얘는 그 간단한 숫자면 3 곱하기 3, 8에 24죠. 그쵸? 4도 곱하기 8 하면 되죠. 그쵸? 4, 8에 32. 답은 32가 됩니다. 자, 16번. 41을 주어진 B로 나누어서 비례배분 하라는 거죠. 그쵸? 비례배분 어떻게 합니까? 전체 B가 7인 걸 아시죠? 그쵸? 전체 B를 파악해야죠. 전체 B는 두 개 더한 거니까 7이 되죠. 그쵸? 42 곱하기 7분의 5 하면 여기가 나오죠. 그쵸? 42 곱하기 7분의 2 하면 이쪽 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6, 7에 40이니까 약분이 되죠. 자, 오늘 5, 6에 30, 30이 되네요. 30이 되고 이쪽은 뭐 42에서 빼도 돼요. 그쵸? 6, 22, 10이 되는데 이걸 굳이 계산 안 하고 42에서 빼도 되죠. 그쵸? 12가 되죠. 여기서 30하고 12가 됩니다. 17번 민정인의 학교 6학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6대 5입니다. 6학년 전체 학생 수가 319명이라면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자, B를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와 전체 B 뭘 사용할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분은 6대 5예요. 그쵸? 근데 전체 학생 수를 줬죠? 전체 B는 뭐예요?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B, 전체는 11이 되는 거예요. 이 B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뭘 줬어요? 여학생을 구하라고 하고 전체 B를 줬죠. 그럼 5대 11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학생 수 전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 학생 수가 319니까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숫자가 복잡하니까 네모는 오르는 거랑 연결된 거예요. 그게 나누기가 되는 거죠. 5 곱하기 319 나누기 11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319를 학생 수니까 자연수로 떨어져야 되죠. 11로 나누면 3 하면 안 되죠. 2 하면 해야 되죠. 그쵸? 2 하면 22니까 얘가 99가 되네요. 29 이렇게 되네요. 얘가 약분돼서 29 되고 5 곱하기 29니까 5, 20, 5, 9, 45, 5, 9, 45, 5, 20, 145가 되죠. 그쵸? 그래서 여학생은 145명이 이렇게 답이 됩니다. 18번 범순의 가족은 3명, 소인의 수환의 가족은 5명입니다. 범순애가 3명이고 수환애가 5명인데 가족의 수의 비로 나누어 가진다고 했어요. 오렌지가 총 64개죠. 그쵸? 64개. 이걸 가족 수의 비로 나누어 가지면 수환의 가족은 이건 비례배분 하는 거죠. 그쵸? 일단 64가 총 오렌지 수에서 곱하기 전체가 8이죠. 3하고 5하고 더하는 거니까 3이 범순의 거죠. 그쵸? 64 곱하기 3 플러스 5분의 5가 사실 5가 요게 8분의 3이니까 8, 8에 64 3, 8에 24. 자, 그래서 범순애가 24개를 가지겠네요. 수환에는 계산하면 또 8, 8에 64에서 5, 8에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합이 64 맞고 검증해도 되고. 그래서 범순의 가족보다 오렌지를 몇 개 더 많이 가지게 되는지 쓰시오. 그러니까 24에서 40을 빼면 그렇죠? 수환애가 40에서 24 빼면 16이죠. 그렇죠? 16개 더 많이 가진다.
하게 된다. 여기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19번. 승우는 8시간, 남주는 6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일한 시간의 비로 돈을 받았습니다. 승우는 8시간, 남주는 6시간 동안 하고 이 일한 시간의 비로 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약분해야 되죠. 그럼 2, 4, 8, 2, 3은 6, 4대 3의 비죠. 4대 3의 비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남주가 이만큼 받았는데 두 사람이 받은 돈은 모두 얼마냐니까 지금 전체비를 알려고 그래요. 전체 전체 돈을 알려고 하니까 전체 돈을 알려면 전체 비를 알아야 되죠. 전체 비는 두 개를 더한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준 게 남주하고 두 사람이 받은 돈이니까 남주와 전체, 즉 3대 7을 엮으면 되는 거예요. 3대 7을 엮어서 남주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주와 전체를 B로 묶으면 되겠죠. 남주가 27,000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전체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숫자가 쉬우니까 3 곱하기 3, 9, 27이니까 공 3개 그냥 붙여주면 되죠. 3 곱하기 9,000 하면 27,000이 되니까 또 7도 7 곱하기 9,000을 하면 전체 값이 나오는 거예요. 97에 63이니까 63하고 000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63000 원. 그래서 두 사람이 받은 돈은 모두 63,000원이 됩니다. 다음 20번.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넓이의 합이 52예요. 넓이의 합을 줬죠. 근데 지금 두 개는 삼각형이 밑변은 다른데 높이는 수직 높이가 똑같죠. 그쵸? 수직 높이가 똑같죠. 그쵸?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풀면 좋으냐면 이 각자 풀면은 각자 푸는 방식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넓이가 이런 거 생각해보죠. 밑변이 2고 밑변이 3인 높이가 똑같은 두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높이를 뭐라고 할까요? 4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얘의 넓이는 2 곱하기 4 나누기 2 하니까 4가 되죠. 얘의 넓이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6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3하고 2가 더해진 밑변을 생각하고 똑같은 높이를 생각을 한다면 밑변이 5가 되겠죠. 그쵸? 5, 4, 20 20이라고 5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10이 되죠. 그쵸? 이 둘을 합한 거랑 결국 같아져요. 그러니까 밑변만 합쳤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으냐면 밑변이 8하고 5를 합친 1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3이라고 한 이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넓이가 이 가와 나를 합한 건 어차피 같기 때문에 얘가 가 플러스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이를 네모라고 하면 13 곱하기 네모는 52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모의 값은 51을 13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4 하면 10이 되니까 13 곱하기 4 하면 52가 되네요. 그래서 네모가 4가 됩니다. 13으로 나눠보면 돼요. 자, 그래서 높이를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높이가 4라는 거 알면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죠. 가의 넓이를 구하니까 가의 넓이는 8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약분해서 2가 되니까 16이 되겠죠. 그렇죠? 16이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